2025년 1월 22일 준비한 것 중에 첫 번째 마켓 브리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마켓 브리핑을 설명을 드리는 것만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이제 광역 브리즈번이라고 하면 저희는 뭐 너무 많이 가지는 않으려고 하고 북쪽에서는 뭐 노스레이크 망고일 정도, 남쪽으로는 이제 골드코스트 북쪽 정도, 동쪽 그다음에 서쪽 입술지까지 요 광역 브리즈번 내에서 구매와 렌트 간에는 지금 어떤 좀 이슈 혹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나누죠. 거시적인 관점, 그건 이제 구매나 렌트 쪽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다 개인적이고 보다 미시적인 관점 어떤 거예요? 찰리가 상담하는 횟수, 절대적인 수치와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이제 마켓 브리핑 살펴볼 건데,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제가 블랙 포인트로 찍어 놓은 요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매와 렌트 단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라고 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광역 브리즈번 쪽에서 구매를 생각한다고 했었을 때는 지금의 상담이 들어오고 원하시고 저희가 직접 찾고 있는 버짓대가 가장 많은 데는 생각보다 80 후반에서 90 한 중반까지가 많아요. 요 라인이 많습니다. 요 라인. 처음에는 이거보다 조금 금액대가 낮은 거는 사실 저희를 통해서 바이어스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시는 것보다 뭔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려고 하시는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다음 타겟, 제가 저번 시간 어떻게 쪼갰어요? 60 언더, 그다음에 80 오버로 제가 두 개로 이제 끊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와중에서 아마 이쪽 타겟은 스스로 좀 찾으시는 것 같고, 이 80이 넘는 거는 확실히 요 브라켓 안에서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BA 서비스도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리스팅을 좀 보면 요 정도 되는 것들의 구매가 사실상 가장 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매물들을 쭉 살펴본다고 하면 요 매물들 걸리는 데가 비슷비슷하죠. 남쪽이라고 하면 골드코스트 북쪽 혹은 브리즈번 시티를 기준으로 하면은 남쪽에 해당되는 건데, 지도상으로는 지도도 같이 보면서 복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남쪽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쪽 쿠메라 핀파마 요쪽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쪽에는 마켓에서 쭉 매물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계속됐냐고 하면 작년 연말부터 여기는 쉬지 않고 매물이 계속 달려왔어요. 달려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매물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 필요한 만큼 바로바로 소진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 동네 한정으로는 옥션도 옥션 전에 가격이 괜찮게 맞으면 그냥 옥션 전에 팔려버리고요. 그래서 옥션을 가더라도 파스나 이런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좀 많은 공급과 그거를 다 받아먹을 수 있는 수요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쭉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80만 불, 90만 불대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요쪽 동네, 여기 많이 우리가 도와하시는 동네죠. 요거 로원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M1 하이웨이 우측 서버브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생각보다 지금 매물이 안 나왔어요. 매물이 안 나왔는데, 이거는 왜 안 나왔는지는 요 뒤에 있는 요거 아직도 휴가 중, 요거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물대를 봤었을 때는 아직 많은 공급이 일어나는 지역과 거기서 많은 공급을 받아먹는 수요가 팽팽하니 밸런스를 맞추는 지역도 있고, 그에 반해서 수요가 참 많은 지역이지만 나와 있는 공급 매물들이 그렇게 좀 매력적인 게 없는 지역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전히 브라운 오영재는 여전히 좀 매력도, 그리고 여전히 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 팽팽하게 맞설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도 크게 저희가 봤었을 때 매력적인 매물이 아직은 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전반적인 마켓에서 지금 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바이어스 에이전트의 주된 고객층 위주로 마켓의 전반을 훑어봤었을 때는 지역들로 이렇게 좀 다른 차이를 보내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매물대에 있는 부분들은 내가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각계격파 혹은 조금은 좀 다른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렌트는 이 아래쪽에 여기 있는 이제 쿠메라 핀파마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한 80 후반에서 90 한 중반 정도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한 미디엄급,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집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다? 엔트리급, 미디어, 그 다음에 하이엔드로 급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80 후반 정도가 된다. 그리고 90 한 중후반까지 된다. 그러면 이 미디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렌트비는 780불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 거기서 상태가 좀 좋으면 830 혹은 850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수영장이 없었을 때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켓에 대해서 여전히 빽빽한 렌트 수요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남쪽 지역들을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전반적인 렌트 상황을 봤었을 때 보다 크게 브리즈번 전반에 대해서 렌트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매물이 적체되는 느낌은 받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연말과 연초를 지나면서 생각보다 렌트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좀 꺾이지 않을까, 혹은 공급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다소 걱정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 렌트에 대한 부분들, 일드에 대한 부분들은 브리즈번이 좀 적절하고 안전하게 방어를 해주면서 안정적인 그 상황을 그리고 있다라고 첫 번째 마켓 브리핑의 이 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전반적인 구매와 렌트단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라이브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그 댓글이나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진행하다가 이렇게 슬쩍슬쩍 채팅을 보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잘 섞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때부터 여러분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아직도 휴가 중 주체가 누굴까요? 누가 아직도 휴가 중일까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작년에 저희가 시계로 조금 땡겨서 작년 이맘때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이맘때면 여기 브리즈번 남쪽 기준에 보면 진짜 워커홀릭들이 있어요. 여기 누군지 특정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남쪽에 좀 약간 자리를 잡고 있는 에이시안, 레이 화이트의 에이시안 그 에이전트들, 혹은 리맥스 몇 분, 에제 후크 몇 분, 그 리스팅 많이 올라오는, 연말은 좀 쉬지도 않는 그런 워커홀릭들이 있는데,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1월 한 15일 정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연말이 끝나고 한 2주 정도에서 보름의 정도가 지난 이 시점부터 리스팅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전에도 간헐적으로 좋은 것이던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는 것이던 리스팅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특이해요. 지금은 좀 특이한 게, 첫 번째로는 작년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에이전트들이 돈을 많이 벌었나? 그래서 휴가를 조금 길게 오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지금쯤이면 마켓에 매물이 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매물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기존에 있는 이 휴가라는 친구가 기존에 있는 에이전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이어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셀러만 있는 것 같아. 셀러. 그러니까 마켓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오버슈팅이나 아니면은 잘못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제 셀러만 지금 마켓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공급이 많구나, 마켓이 이제 바이어 마켓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오해를 하기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왜냐면 이 휴가를 갔다가 휴가 복귀한 인원들이 아직은 제대로 복귀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어가 복귀하는 이유는 저는 아마 이 오지대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보면 한 2월달 정도 초가 되지 않을까. 이때가 되면 매물도 조금 더 나오고 바이어도 좀 더 나와서 일시적으로 마켓이 좀 흥분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담 쪽 상황, 상담 쪽. 이거 제가 한 3주 정도 동안 혹은 자가를 구입하는 수요가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는 한 5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해서 과거 5주부터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한 3주까지는 자가에 대한 수요들. 근데 자가가 이런 거죠. 내가 있는 것들을 팔고 나서 무언가를 사는 행위. 그거를 저희는 뭐라고 정의하기로 했죠? 이거를 이제 갈아타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봅시다. 2017년, 저번 주에 살짝만 리마인드 해볼게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1차적으로 한인분들이 집을 어떻게 하셨다? 많이 사셨어요. 많이 사셨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 살짝 끝나고 2021부터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022년에 2차라고 생각해요. 2차라고 해서 여기서도 자가를 많이 사셨어요. 그럼 먼저 사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뭘 하셨더라고요? 투자 부동산을 늘리셨다고요. 투자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으신 분들, 그 전까지는 사실 저희 교민분들, 한국 교민분들 중에서 자가를 소유하시거나 아니면 집을 여러 채 소유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진 않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것들이라고 좀 이상하긴 한데, 집을 구매하셨던 이 집들, 이것들이 이제는 마켓에 나와서 팔고, 이게 왜 판다 그랬어요? 내가 있는 바로잉은 2017년이나 2020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만 바뀌었어요? 내 집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팔고, 그리고 자가를 팔면 뭐가 없어요? 캐피털 게인 텍스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팔아서 기존에 있던 바로잉과 자 플러스를 잘 쳐가지고 상급지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수요가 지금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전반기를 이끄는 혹은 상반기를 이끄는 주요한 고객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얘기인지가 궁금하신다고 하면 저번 주에 있던 이런 유형을 좀 참고해 보세요 라는 이제 비디오 클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이 상담 쪽 보다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상담 쪽의 상황은 확실히 갈아타기입니다. 갈아타기 중에서도 자가에 대한 그 밸류를 올리는 상급지 이동에 대한 수요가 꽤나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연관관계를 찾는 게, 저희가 이런 느낌이죠. 파는 것도 저희가 이제 도와드린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그거는 많이 말씀을 안 드리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보니까 그냥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팔고 내가 근데 저기는 어때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상급지 이동을 한다라는 수요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지금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혹은 지금은 판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같이 쌍방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판매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꼭지에 내 집이 엔트리급이라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은 뭐다? 갈아타기인데, 갈아타기가 전반기 적어도 저는 1쿼터를 여러 개를 1쿼터를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보이고,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세일즈 리스팅 한 5개 정도 중에서 3개가 지금 어떻게든 간에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하나 사셔야 되는 이 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두드러진다. 그래서 1차 우리가 구매했던 2017년 1차, 2021년 2차 자가 투자 붐에서 이제는 적당히 캐피털 게인의 상승 혹은 이코트를 뽑아먹는다. 어떤 식으로 뽑아먹는다고요? 여기서 집을 판매해서 캐피털 게인 텍스도 안 내는 그 여유돈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희 집 자가를 팔아봤지만 이 캐피털 게인 텍스를 안 낸다는 게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2년 동안 근로소득으로 따라잡지 못할 부분을 제가 봤어요. 와, 통장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통장에 저는 20만 불 찍힌 게 그거보다 더 많은 이제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겠지만, 전 통장에 20만 불 찍힌 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2년 동안 잠도 안 자고 일한다고, 제가 애가 둘인데 20만 불을 모을 수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거를 보면, 야, 이래서 부동산의 약간 활용 점정은
예술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집을 구매해서 예술적으로 팔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저를 비롯한 저희는 이제 서민들이잖아요. 서민들은 바로잉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잉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적당히 내가 집이 오르면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코티를 딱 만들어내고 시세 차익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상급지로 계속 밸류를 하시는 것도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수는 정해져 있고 바로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 세 채를 산다고 하면 처음엔 70, 70, 70만인데 다음에는 100만, 100만, 100만 만들고 그 다음에는 150만, 150만, 150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투자의 충분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나 다 10채씩 못 사니까요. 나한테 맞는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투자 계획을 잘 짤 수 있는 CNK 리얼티 찰리가 있으니까 자, 또 30분은 무료로 도와드리죠. 첫 집 그리고 요즘 좀 많이 말씀 안 드렸는데 첫 집 살려고 하시는 분은 필히 연락 주세요. 필히. 첫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필히 연락을 주십시오. 상담을 제가 조금 더 길게 하는 한이 있어도 알아셔야 될 건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담 쪽에서는 확실히 뭐가 있다? 갈아타기가 있다. 갈아타기. 요거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요까지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새 44분께서 올해 최고 기록입니다. 동시 접속사 44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1번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됐죠. 지금 한 3번째 정도까지 봤으니까요. 마지막 작년은 뉴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올해는 이게 항상 키워드죠. 올해는 어떻게 될까? 자, 작년에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뉴라는 게 뭐 하우스랜드 패키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새 것 같은 컨디션이에요. 새 것 같은 컨디션. 이 다른 말하면 어떤 거예요? fully renovation 된 집들을 얘기합니다. 작년에는 워낙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많았고요. 공급도 이런 그 뉴한 컨디션 혹은 풀리 레노돼서 겉은 조금 뭔가 오래돼 보였을지 몰라도 안쪽에 문을 열고 딱 들어왔었을 때는 야 이거는 완전 새 집인데 이런 집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집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셀러의 입장에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뭔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뭔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들어와서 살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를 받았냐면 여기서 잘 구매를 한 다음에 내가 여기서 따로 노력이나 따로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어땠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부동산이 올라줬습니다. 올라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레노베이션을 하거나 이 집에 대한 플래닝을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아싸리 그냥 내가 새 것 같은 컨디션 혹은 풀리 레노가 된 컨디션을 가지고 있으면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됐다? 따뜻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전 이런다고 봐요. 이제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새 것 같은 컨디션, 이 뉴라고 하는 컨디션이 어떻게 됐어요? 밸류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조정 없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가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 우리 부동산의 꽃이 뭐예요? 캐피털 게인이다. 이거 봐야 되는데 이미 어떻게 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봐서는 다른 방향으로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 역발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의 틀을 전환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냐? 내가 지금부터는 뉴한 컨디션은 뭔가 더 이상 물론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추가적인 내가 노력과 시간과 돈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뭔가 크게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같이 고려해야 될 게 이때는 더 중요하죠. 이 집에 어떤 포켓에 되어 있는지. 포켓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가 어떤 스트리트인지, 여기가 실거주 포켓인지, 여기서는 어떤 쇼핑센터에 액세스하기가 좋은지,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이런 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내가 집이 조금은 누추하더라도 자,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인드를 조금 프레시 해볼게요. 저희는 아주 이거를 단순화하면 결국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주 좋은 상급지 포켓에 제일 떨어지는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급지인데 여기서 컨디션이 제일 떨어지는 데 사는 거예요. 1번, 2번. 이거보다는 상급지는 아니지만 그럼 뭐예요? 한 2에서 한 4급지 정도 되는 거예요.
1에서 한 10 정도에 놓고 봤었을 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일 좋은 걸 사는 거예요. 여기서 좋다는 건 뭐예요? 집에 컨디션이 좋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저는 이게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집 컨디션을 높여서 내가 풀리 레노가 된 집들이 잘 팔렸어요. 잘 팔렸는데 다시 이제는 턴이 바뀌어서 1번 턴이 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급지 포켓에 혹은 상급지 서버브에 내가 집이 조금 오래되더라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사 갈 때 어떤 식으로 좀 많이 하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때 도배 장판을 해야 된다고 도배 장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아마 올해는 여러분께서 집을 구매하셨을 때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거? 바닥이면 바닥재가 되겠죠.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하이브리드 팀버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페인트. 저희가 이번에 정말 페인터의 귀인을 모셔가지고 이분이랑 뭔가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가격도 굉장히 경쟁적이고 충분히 이 설명도 많이 해주셔서 기대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페인트는 외부보다는 내부 정도. 내부인데 여기서는 뭐 실링을 하시든지 벽만 칠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통은 벽이랑 실링까지 다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이거는 그때부터 옵션인데 전기 정도? 혹은 여기서 바스룸 정도? 바스룸은 뭐 부분 레노를 하실지 전체 다 레노를 하실지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자? 기본으로 가져가야겠다.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가져가시면 좋고, 바닥은 하이브리드 팀버 플로어라면 스퀘어미터당 80불 정도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견적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페인트는 뭐 워낙에 견적이 다양해서 다양하게 한 두세 번 정도 견적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것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저는 이제 한 3에서 한 4만 불 정도 요거를 타서, 그러니까 상급지에 조금 컨디션이 떨어지는 집에 3만에서 4만 불 정도의 내 추가적인 돈을 털어서 밸류를 업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작게 쓰면 3에서 뭐 4만이고 많이 쓰면 저희 한 15만 불까지도 보고 있어요. 15만 불이라고 하면 거의 1층집 기준으로는 거의 풀리 레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인지를 크게 잡지만 사실 우리가 풀 레노에 15만 불 쓰실 만한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저도 당장 주머니에 15만 불 꺼내 쓰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잡을 때 올해는 한 3, 4만 불 정도 내가 해서 마치 한국에 이사를 하게 되면 전셋집이라도 그 다음에 도배장판을 하듯이 내가 여기다 바닥 플로어링 바꾸고 옆에 페인트 칠하고 그때부터 기호에 맞춰서 라이트를 좀 바꾸던지 아니면 바스룸을 좀 바꾸던지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쓸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올 한해는 요런 종류의 디벨롭이보다는 레노에 가깝죠. 혹은 이런 투자 플랜이 조금은 시세 차익의 기본 시장을 약간은 좀 비트할 수 있는 이런 기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켓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 그런 다음에 이제 왜 아직도 언제 이후에 휴가가 복귀가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급지 수요 혹은 투자 부동산에 갈아타기가 있다. 이게 저는 직접 상담을 대면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꼭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